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다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걸린 사람이 자기 보통 손에다 기침을 해요. 혹은 그냥 어떤 플라스틱이나 쇠 표면에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침이 튀겠죠? 이거를 비말 전파라고 하는데, 이 자기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이런 기침을 통해 이제 어떤 물체에 닿아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만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하철 손잡이일 수도 있고 테이블일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그냥 바이러스를 만진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람들은 한 시간에 평균 한 16번 정도 얼굴을 만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눈 혹은 코, 입 이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막이어서 바이러스가 절대 이 피부를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손을 잘 씻는다면은, 그리고 이런 데를 만진 다음에는 우리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면은 이 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매우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 하신 적 없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를 만지거나 할 때, 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매우 저명한 NEJM이라는 논문에 보고한 게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제 보통 스틸이라고 하죠. 스틸.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흔히 만지게 되는 손잡이, 이런 스테인레스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통 한 3일까지도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첫 차로 탔어요. 아직 이건 아무도 안 만진 거예요. 아무도 안 만진 거여서 내가 첫 차로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잡이나 그 봉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버스를, 지하철을 처음 탔다고 해서 그거는 정말 깨끗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 혹은 3일 전에 만졌던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사진도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만지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아주 정말 흔하게 만져요. 우리가 어디 마트를 가면은 카트 다 끌잖아요. 그리고 어디 쇼핑을 가도 뭐 플라스틱 이런 걸 끄는데, 이런 플라스틱에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약 3일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도 마트 맨 처음 문 열렸을 때 갔다고 해서 거기에 카트가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로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지 않는다면은 2, 3일 전에 감염자가 만진 거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주 우리가 받으면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림을 보시면은 판지예요, 판지. 이거는 보통 택배 상자 같은 거에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판지도 보통 하루까지는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택배 기사님들이 매우 이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이제 배송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종이, 하드 종이지에도 바이러스가 하루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진 다음에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는 게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유리예요, 유리. 네, 보시면은 우리가 유리로 된 문이 진짜 많잖아요. 어디 가면은 항상 유리로 된 문을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한 곳을 밀어요. 그쵸? 대부분 다 비슷한 곳을 밀고, 그리고 뭐 편의점에 가도 뭐 유리 만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리에는 바이러스가 길게는 4일까지도 이제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지폐나 이런 거에는 이틀까지도, 그리고 종이나 티슈 이런 거에는 좀 짧아요. 보통 2시간 정도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나무나 이런 청 같은 거에는 뭐 하루 정도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은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만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바이러스가 이런 곳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2, 3일 정도 이 공간에 바이러스가 생존해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떤 생활 행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림으로 보시는 마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마스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이 마스크에 대한 내용을 아시려면은 여러분이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뭐 비말 감염이다, 혹은 뭐 에어로졸 감염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정말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인지를 좀 아셔야 이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요. 비말 감염은 말 그대로 침이에요, 침.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이 침이 어딘가에 이제 튀겨가지고 걸린 사람이 말이죠. 뭐 어딘가에 기침을 해요. 혹은 자기 손에다 기침을 한 다음에 만져서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 침이 바로 내 얼굴, 눈이나 코, 입으로 튀기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게 바로 비말 감염이에요. 에어로졸은 뭐 크기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떤 물방울 입자가 매우 작으면은 그 입자는 바로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을 둥둥둥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일부 특수한 상황,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인공호흡기를 꽂기 위해서 기관삭관이라고 해가지고 환자분에게 그 인공적으로 저희가 뭐 특정 의료기기를 넣은 다음에 인공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침이 매우 작은 단위인 에어로졸까지 작아지면서 공기 중으로 좀 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매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이 있는다면은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대체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면은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런 궁금증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가 있었어요. 약 130명 정도의 이제 뭐 독감이나 감기에 걸린 환자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약 30분 정도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침도 하겠죠. 그러면서 마스크,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덴탈 마스크라고 일회용 마스크가 있어요. 이 마스크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이제 배출하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이 앞서 말한 이 130여 명 정도의 환자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아니고 기존에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시즈널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은 목이나 이제 뭐 코 안쪽에 뭐 수만에서 수억 마리의 바이러스들이 이제 검출이 됐고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숨을 쉬거나 이제 기침을 하게 했을 때 수만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큰 찐방울이나 아주 작은 에어로졸 같은 단위까지도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갇힌 공간에 있으니까 배출을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뭐 수만 마리 혹은 수천 마리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분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쓰게 했을 때는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숫자가 큰 침방울은 물론 작은 에어로졸의 경우에도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N수라고 해요. 저희가 환자군이 아주
넓은 건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이런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런 감염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연구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무서운 이유가 약 80%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증상을 일으키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이제 뱉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그럴 수 있어요. 거의 증상이 없을 때부터 바이러스 배출을 시작하고 심지어 바이러스 배출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런 일회용 마스크라도 전부 다 쓰고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줄 그래프는요, 건강한 사람이 그런 마스크를 쓴다면은 이게 얼마나 보호 효과가 있을까? 이게 침방울에 의한 감염이 이제 보호가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회용 마스크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KF94, 좀 숨쉬기 답답할 수 있죠. 그게 여기 그림에 있는 N95 마스크랑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런 보호 능력을 가진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큰 침방울 같은 경우에는 두 마스크 모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이황이라는 홍콩의 한 이제 연구자가 2007년도에 플러스원이라는 그 잡지에서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고글을 쓴 건데요. 아주 작은 에어로졸의 경우에도 이런 흔히 말하는 KF94 같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노출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일회용 마스크를 쓰더라도 약 75% 정도는 바이러스 타이터를 낮춤으로써 우리를 일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침방울은 물론이고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그 일회용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충분히 외부로부터의 어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KF94 마스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할 수 있고, 심지어 기저에 어떤 폐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끼시면서 더 악화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호흡하기 좋은 어떤 일회용 마스크, 흔히 말하는 덴탈 마스크라고 하죠. 그거랑 그러면 KF94와 같은 아주 이런 차폐력이 높은 마스크, 어떤 거를 쓰는 게 이제 도움이 되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바로 드리긴 어려운데, 2019년 작년에 아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감염 형태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두 마스크, KF94 마스크나 이런 일회용 덴탈 마스크 둘 다 침방울에 의한 감염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 이게 그런지를 정말 1대1로 비교하기 위해서 약 5,000명 정도의 의료진을 밤씩 이렇게 한쪽은 KF94랑 비슷한 N95 마스크를 쓰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덴탈 마스크를 쓰게 한 다음에 얼마나 이런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였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마스크 모두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두 마스크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따라서 물론 KF94를 마스크를 끼면서 여러분이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잘 착용할 수 있다 하신다면은 KF94 마스크를 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KF94 마스크를 끼면서 너무 답답하고 내가 힘들어서 자꾸 마스크를 만지게 되고 자꾸 마스크를 벗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호흡이 편한 덴탈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감염을 내가 예방할 수도 있고, 앞서 제가 보여준 데이터처럼 남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마스크를 잘 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간단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드릴게요. 이 마스크는
이게 일회용 마스크가 됐던 KF94와 같이 아주 차폐율이 높은 마스크를 끼던 두 마스크 모두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되었을 때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 내 친구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병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최대한 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겉표면의 주성분은 지질이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충분히 잘 씻는다면은 정말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없앨 수가 있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곳을 만져요. 손잡이, 봉, 플라스틱 손잡이, 뭐 이런 것들을 만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 바이러스는 이틀, 3일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곳을 내가 만지면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손을 잘 씻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비누가 없다 그러면은 알코올 60% 이상 함량이 된 어떤 손세정제를 쓰는 것도 이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거나 지질의 변성을 일으켜서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마지막 그림은 손에다 기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다 기침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손에다 기침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테이블을 만지거나 뭐 어딘가를 만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경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침을 할 때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기침하셔도 안 돼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이런 팔꿈치 같은 곳에다가 내 손과 최대한 먼 곳에 기침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기침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그림은 내가 혹시라도 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나 이런 1339와 같은 곳에 적절하게 아주 빠른 조기에 연락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아주 감염이 정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아주 애매하거나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증상이 있을 때 걱정이 된다면은 적절하게 연락을 취해서 남들에게 최대한 전파시키지 않고 내가 검사를 받는 게 나와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이런 신종 전염병에 출현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대처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은 지쳐가고 계신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가 앞서 말한 원칙들을 지키시면서 조금은 외출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곳, 이런 곳을 최대한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고립돼야 되거나 격리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 친구들과의 관계는 최대한 인터넷이나 뭐 통화나 뭐 문자나 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교류는 계속하되 안전한 곳에서 좀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이나 못 봤던 영화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의 하루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중요한 약속이나 뭐 그런 모임이 있다면은 최대한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걸 추천드리고, 꼭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마스크를 끼시고 앞서 말한 이런 개인위생의 원칙들을 지키시면서 이런 만남들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런 신종 코로나병을 비롯한 모든 전염병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전파하면서 그 숫자를 늘려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앞서 말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시민들이 잘 참여해서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는 결국 어떤 사람에게 전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숫자를 늘리지 못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면역에 의해서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결국 이 바이러스는 적절한 시점에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어 넘어가지 못하고 점차 사그라들어서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적절한 치료법, 아주 드라마틱한 백신 이런 게 나오지 전까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그래프 잠깐 보실게요. 제가 앞서 이 그래프를 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사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눕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개인위생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의 능력 내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환자들을 우리 의료진이 치료하고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는 매우 희망적이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을 때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의사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퍼지는 것, 전염력이 되는 것, 이런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조절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전체의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욱더 참여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회를 지키고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이 긴 싸움 그리고 이 힘든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몰라요. 저희도 지금 그 시작에 있는지 그 중간에 있는지도 아직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싸움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났을 때 많은 역사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기억하고 기록할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이 나중에 기록될 때 그 기록 속에서 우리들이 그래도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이해, 배려, 협동, 그리고 시민 참여 이런 정신들이 그 싸움 속에 있었다고 기록되기를 희망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연은 마치겠고요. 더 부족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